안녕하세요. 메가존 클라우드 이재한 매니저입니다. 이번 세션은 작년 리인벤트에서 새로 발표된 리사이클 빈이 어떤 서비스인지 소개하고 왜 필요한지, 필요할 때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간단한 데모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AWS 구축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작업 내용을 보존하기 위한 수단인 백업입니다. 우리는 EC2와 같은 컴퓨팅 서비스에서 인스턴스를 이용하는 경우 EBS를 사용합니다. RDS와 같은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서도 디스크 공간을 EBS를 사용하게 되죠. 이처럼 장기 기억이 필요한 부분에서 EB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디스크와 같은 방식으로 EBS를 사용한다면 백업 또한 빼놓을 수 없겠죠. EBS를 백업하는 것을 스냅샷을 만든다고 합니다. 특정 시점에 스토리지 상태를 백업하는 것을 말하죠. 정기적으로 백업이 필요한 경우 AWS 백업을 사용해서 EBS 스냅샷을 자동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성한 스냅샷은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번 삭제하면 복구할 수가 없죠. 의외로 많은 분들이 스냅샷 삭제로 특정 시점에 대한 복구에 대해 어려움을 겪어왔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리인벤트에서 EBS에 리사이클 빈 기능을 추가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리사이클 빈은 윈도우 휴지통 기능과 동일합니다. 이제는 리사이클 빈을 이용해서 손쉽게 삭제한 스냅샷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는 매우 단순합니다. EBS 스냅샷이 삭제되면 리사이클 빈으로 이동하게 되고, 리사이클 빈에서 다시 삭제한 EBS 스냅샷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의 휴지통은 최대 30일간 보관되지만 리사이클 빈에 보관된 스냅샷은 최대 1년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삭제된 모든 스냅샷을 휴지통에 저장할 수 있지만 전략적으로 규칙을 정의해서 필요한 스냅샷만 리사이클 빈에 보관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해와 설명의 편의를 위해 이제부터 리사이클 빈 대신 휴지통 이름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휴지통 기능 메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휴지통 기능 메뉴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어떤 스냅샷을 휴지통으로 이동시킬지 규칙을 정하는 보존 규칙입니다. 보존 규칙 상세 내용을 보시면 하단에 보관일, 리소스 유형, 일치 태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BS 스냅샷 태그에 입력한 내용이 보존 규칙의 일치 태그와 일치하면 보존 규칙 대상이 됩니다. 휴지통 기능의 두 번째 메뉴는 리소스입니다. 이 메뉴에서 삭제된 스냅샷을 확인하고 복원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복구 버튼만 있습니다. 휴지통에 보관된 스냅샷은 수동으로 생성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보존 규칙에 설정해 놓은 보관 일수만큼 보관하다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휴지통의 기능은 심플하고 강력하지만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보존 규칙과 일치 태그를 무한정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리전별로 보존 규칙은 최대 250개, 보존 규칙에 정의할 수 있는 일치 태그는 최대 50개까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에 대해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보존 규칙을 생성하는 것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단 휴지통으로 이동된 EBS 스냅샷 비용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스냅샷 비용은 기존 EBS 스냅샷 비용과 동일한데요. 서울 리전 기준 월 기간당 0.05달러입니다. 휴지통 사용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원본 스냅샷에 FSR, 빠른 스냅샷 복원 옵션이 적용되어 있는 경우 해당 스냅샷으로 휴지통에 이동하게 되면 해당 옵션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EC2가 기동되었거나 아니면 운영 중인 EC2에 EBS를 추가하게 되면 OS는 EBS 데이터를 백그라운드로 로드하게 됩니다. 이 작업을 초기화라고 하는데요. 초기화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EBS의 I/O 성능은 감소하게 됩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I/O 감소 현상 자체가 치명적일 때, 다시 말해서 볼륨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즉시 완전한 성능으로 작동해야만 한다면
빠른 스냅샷 복원 기능으로 초기화 단계가 필요 없는 EBS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기능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하시고 적용하셔야 합니다.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빠른 스냅샷 복원이 적용된 스냅샷이 휴지통으로 이동하게 되면 해당 기능은 자동으로 해지된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휴지통에서 스냅샷을 복원한 후 수동으로 다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EBS 스냅샷은 공유 권한을 적용하여 다른 AWS 계정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휴지통으로 이동된 스냅샷은 공유 권한이 해지됩니다. 단 복원했을 경우 설정했던 권한이 다시 복원됩니다. 세 번째로 보존 규칙에 매칭된 EBS 스냅샷은 삭제 시 휴지통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휴지통으로 이동해야 하는 스냅샷이 여러 보존 규칙에 중복 매칭될 경우 가장 긴 보관 기간을 가진 규칙에 우선 적용됩니다. 보존 규칙 설계 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규칙을 중복 매칭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로 휴지통으로 이동된 스냅샷은 수동으로 삭제할 수 없습니다. 보관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다섯 번째로 휴지통 보존 규칙의 보관 일수를 변경하더라도 변경 전 휴지통으로 이동된 스냅샷 만료일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제 간단한 데모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EC2에 EBS를 추가하고 추가된 EBS의 테스트 파일을 작성합니다. 다음으로 복원했을 때 확인을 위해서 추가된 EBS의 스냅샷을 생성하고 EC2에 연결한 EBS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휴지통 보관 규칙을 생성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생성했던 스냅샷을 삭제하고 휴지통에서 다시 스냅샷을 복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원된 스냅샷을 다시 EBS로 생성해서 EC2에 적용 후 테스트 파일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를 위한 EC2를 제가 먼저 생성해 놓았습니다. 루트 볼륨 10기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OS는 아마존 리눅스 2입니다. 테스트를 위해 EBS 볼륨을 생성하겠습니다. 볼륨 유형은 GP3에 크기는 5기가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BS는 가용 영역에 종속됩니다. 예를 들어 가용 영역 A에 생성된 EC2에 가용 영역 B나 C에 생성된 EBS를 연결할 수 없습니다. 테스트 EC2가 가용 영역 A에 생성되어 있어서 EBS 볼륨도 A에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EBS를 생성하는 거라 스냅샷은 지정하지 않습니다. 태그를 지정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볼륨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볼륨을 생성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상태가 현재는 생성 중인데요. 사용 가능으로 보이시면 EC2에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제 EC2에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한 볼륨을 선택하고 작업 메뉴를 눌러서 볼륨 연결 메뉴가 있습니다. 세부 정보 화면을 보시면 원하는 EC2를 선택하시고 디바이스 이름은 DVSDF로 자동으로 표현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설명이 들어가 있는데요. SDF에서 SDP까지 디바이스 이름이 지정되지만 OS에서는 SD라는 글자가 XVD로 표현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OS에 적용한 후 해당 내용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연결을 하고 EC2에 연결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지 탭에 보시면 하단에 디바이스 이름이 DV-SDF로 연결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연결된 EBS를 파일 시스템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OS의 스토리지 디바이스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전에 설명드린 대로 SDF가 아닌 XVDF로 표현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루트 볼륨만 마운트가 되어 있고 제가 추가한 EBS 볼륨은 아직 마운트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마운트 하기 이전에 파일 시스템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스크립트는 제가 미리 준비해 놓았는데요. 파일 시스템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는 XFS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파일 시스템이 생성되었습니다. 해당 볼륨을 마운트 시킬 디렉토리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app라는 폴더를 만들었고요. 여기다가 마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마운트를 마운트하게 되면 diff-h 명령으로 마운트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pp라는 폴더에 테스트 파일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메가존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내용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잘 저장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해당 내용들을 테스트하기 위해 전부 다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선 마운트를 해제하고요. 마운트가 해제되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확인되었던 마운트되는 내용이 해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스냅샷은 PS 버전 app 스냅샷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볼륨에서 선택하고 오른쪽을 눌러서 스냅샷 생성을 누르시면 설명을 적게 되어 있는데요. 설명에는 리사이클이라고 지정해 놓고 네임 태그를 지정했습니다. 이렇게 스냅샷을 생성하고요. 인스턴스에 볼륨을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볼륨을 선택하고 오른쪽을 누르시면 볼륨 분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볼륨을 분리하게 되면 다시 사용 가능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네, 이제 사용 가능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스냅샷은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조회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 휴지통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지통은 우측 상단에 휴지통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시면 휴지통 메뉴로 이동하게 됩니다. 휴지통 메뉴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리소스와 보존 규칙이 있습니다. 이제 휴지통 보존 규칙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칙 이름은 PS 패션 리사이클 룰이라고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10일간 보존된다는 내용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리소스 유형은 UI상 보시는 것처럼 EBS만 존재합니다. 추가로 자원들이 더 생성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치시킬 리소스 태그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그는 리사이클의 값은 true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존 기간은 10일입니다. 보존 규칙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보존 규칙의 상세 내역을 보시면 보존 기간, 리소스 유형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리소스 일치 태그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일치 태그를 적용하기 위해 스냅샷에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설정이 다 되었고요. EC2에 연결했었던 볼륨 역시 마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데이터는 사라지고 스냅샷만 남았습니다. 이 스냅샷이 삭제가 되면 리사이클 빈에 이동하게 됩니다. 규칙은 일치 태그를 제가 지정해 놓았기 때문에 매칭이 될 것입니다.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냅샷이 삭제됐고요. 휴지통에서 리소스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10일 동안의 종료일이 먼저 지정이 됩니다. 복구 버튼만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해당 스냅샷을 선택한 후 복구 버튼을 누르면 스냅샷이 복원이 됩니다. 그 전에 이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보존 규칙의 보존 일수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존 기간을 20일로 지정하고 저장 후 리소스 내용을 보시면 20일로 보존일을 지정했더라도 이미 생성된 스냅샷에는 변경되지가 않습니다. 해당 스냅샷을 복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후 복구를 누르게 되면 스냅샷 메뉴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스냅샷을 다시 EBS로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유형은 디폴트로 GP2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가능하면 범용을 사용하실 경우 GP3를 추천드립니다. GP3는 2020년 리인벤트에서 소개된 내용입니다. SSD 관련된 EBS 유형은 크게 범용 SSD와 프로비저닝된 IOPS SSD로 나뉘는데요.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지 않고서는 범용 SSD를 사용합니다. 프로비저닝된 IOPS SSD를 사용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고성능 IOPS가 필요할 때입니다. 하지만 범용 SSD에 비해 비용이 높기 때문에 고성능 IOPS 성능이 꼭 필요하지 않으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GP3가 소개되기 이전에는 범용으로 GP2만 있었습니다. GP2 IOPS는 EBS 볼륨 크기에 비례해서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수동으로 IOPS를 정의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GP2 IOPS는 1기가당 3 IOPS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300 IOPS가 필요하다면 EBS 볼륨 300기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GP2를 사용하면서 가끔 IOPS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가 생기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EBS 볼륨 크기가 50기가면 충분한 상황에서 워크로드 성향상 높은 IOPS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럴 때 저는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비교해 보는데요. 프로비저닝된 IOPS SSD를 사용했을 때 비용과 GP2 EBS 볼륨 크기를 늘려서 사용하는 비용을 가지고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GP3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GP3는 볼륨 크기와 상관없이 최소 3000 IOPS를 최대 16000 IOPS를 사용자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GP2는 최소 100 IOPS부터 시작합니다. 가격도 GP3가 유리합니다. 결국 GP3를 사용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기 위해 장표를 몇 개 준비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동일한 크기 500기가를 사용했을 때 비교 내용입니다. 파일 시스템의 성능 기준을 IOPS와 처리량으로 고려합니다. IOPS는 초당 가능한 읽기와 쓰기 작업수를 의미합니다. 처리량은 읽기와 쓰기 작업의 속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물이 들어있는 주전자를 몇 번이나 100m 떨어져 있는 양동이에 가져갈 수 있는지가 IOPS라면 주전자의 주둥이가 얼마나 큰지에 따라 양동이에 물을 빨리 부을 수 있는데요. 이거를 처리량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GP2의 IOPS는 단순 볼륨 크기에 비례해서 적용됩니다. 1기가당 3 IOPS입니다. 처리량 또한 볼륨 크기에 비례해서 적용됩니다. 334기가 이상이면 250MB/s를 고정적으로 지원합니다. 반면 GP3는 크기, IOPS 처리량을 각각 프로비저닝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000 IOPS의 처리량 125MB/s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비용만 봐도 GP3가 유리합니다. GP3는 크기, IOPS 처리량을 각각 정의할 수 있게 되면서 요금 계산 역시 볼륨 크기, IOPS 처리량을 각각 계산한 후 합산해야 합니다. 볼륨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임 태그는 아까 지정했던 PS 패션 APP EBS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메뉴에서 보시면 방금 전에 생성한 볼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태는 사용 가능이고요. 이 볼륨을 다시 EC2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C2 상세 정보를 보시면 스토리지 하단 탭에 다시 제가 생성한 EBS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볼륨을 마운트 시키고 아까 전에 작성한 테스트 파일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지 디바이스를 검색해 보니 EBS가 제대로 등록이 되어 있고 마운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파일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원된 내용을 그대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모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리사이클 빈에 대한 간단한 데모를 보여드렸습니다. 리사이클 빈이라는 기능은 EBS와 스냅샷의 더 안전하고 편리한 사용을 도와줍니다. 꼭 사용하셔서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서비스에 다양한 백업 안정성을 부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메가존 클라우드 이재환이었습니다.